이번 시간에는 우리 편집 관련 용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머릿말 꼬릿말이요. 두문 밀문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머릿말 꼬릿말은 각 페이지마다 이제 상단이 됐든 하단이 됐든 그런 곳에다가 동일한 형식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표시되게 하는 그런 기능을 보고 머릿말 꼬릿말이라고 해요. 얘는 이제 책의 제목이 됐든 날짜가 됐든 페이지 번호가 됐든 그런 것들을 이제 입력할 수 있는 장소를 보고 얘기합니다. 한 장이 이렇게 있을 때 윗부분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내용이 있죠. 제목 같은 것들 나타내거나 아래쪽에 뭐 페이지 번호 같은 거 나타내는 곳 그런 거를 보고 이제 머릿말 꼬릿말이라고 해요. 이 머릿말 꼬릿말 같은 경우 이제 홀수 페이지에 짝수 페이지에 각각 다른 내용이 입력되도록 그렇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각주미주요. 각주미주다 그러면 얘는 보충 설명이에요. 보충 설명. 보충 구절. 만약에 아래처럼 이런 문서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국제 기능 올림픽 대회라고 있습니다. 이게 뭔지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을 따로 이렇게 작성하는 걸 보고 우리가 각주미주라고 해요. 해서 각주다 그럼 각주는 각 페이지마다 각 페이지의 하단에다가 그렇게 표시해 주는 거고요. 미주다 그럼 미주는 문서 맨 뒤에다가 모아서 한꺼번에 표시하는 걸 보고 미주라 그래요. 각주나 미주나 보충 설명, 보충 구절이다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일머지요. 메일머지다 그러면 이제 주로 초대장이나 안내장 같은 거 이제 만들 때 이제 사용하는 기능이 메일머지예요. 초대장이다 안내장이다 그러면 이제 문서의 내용은 똑같죠. 내용은 동일하지만 이제 수신인만 달라요. 그렇게 다른 문서를 여러 개 작성할 때 이제 유용한 거예요. 그래서 문서에 내용이 들어가는 거 하나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수신인만 쭉 들어있는 문서 하나 작성합니다. 해서 이거 두 가지를 합쳐서 각각의 초대장 안내장처럼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게 메일머지라는 기능이요. 그 다음에 하이퍼텍스트요. 하이퍼텍스트는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많이 쓰는 거죠. 인터넷에 들어가서 뭔가 검색을 했어요. 그리고 클릭을 하게 되면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죠. 그게 하이퍼텍스트예요. 이런 게 이제 한글에서 된다는 거. 그래서 문서에 있는 특정 단어를 선택을 했을 때 그 단어와 연결된 그런 문서로 빠르게 이동시켜 주는 게 우리 하이퍼텍스트입니다. 구조가 비순차 구조고요. 그리고 주로 인터넷 문서가 됐든 윈도우 도움말이 됐든 이런 곳에서 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문서를 작성하다가 인터넷 주소 같은 걸 썼어요. 썼을 때 이제 그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은 바로 그 사이트로 연결이 되게 그렇게 연결도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HTML 문서와 연결된 경우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인터넷으로 곧바로 연결도 시킬 수 있더라. 그 다음에 이제 보일러 플레이트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 보일러 플레이트 플레이트가 장소죠. 보일러 놓는 장소요. 우리 집에 보게 되면 보일러 놓는 공간이 따로 있죠. 그런 것처럼 문서 내에서 머릿말이 됐든 꼬릿말이 됐든 주소 같은 거 그런 것들을 표시하기 위해서 일정한 공간을 설정해 둬요. 설정해 두는 그런 문서의 여백을 우리가 보일러 플레이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그드요. 레그드다 그러면 이제 문단에서 각 행 중에 오른쪽이 됐든 왼쪽이 됐든 그 끝열이 정렬되지 않은 그런 상태를 보고 우리가 레그드라고 해요. 우리가 레그드는 언제 생기냐? 문서 작성할 때 엔터를 막 누를 때마다 레그드가 생겨요. 우리가 문서 한 장이 있을 때 요만큼 쓰고 엔터 치고 요만큼 쓰고 엔터 치고 요만큼 쓰고 엔터 치고 하면 끝이 정렬이 안 돼 있잖아요. 그죠? 이런 상태를 보고 레그드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색인이요. 색인이다 그러면 색인이 이제 목차죠. 목차. 색인 목차는 왜 만들어놔요? 몇 페이지에 뭐 있다 몇 페이지에 뭐 있다 그런 게 있으면 우리가 빨리빨리 자료를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문서에 있는 자료를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중요한 용어들만 쪽번호와 함께 같이 수록한 그런 모음을 보고 우리가 색인이라고 그러고요. 이 색인은 무조건 오름차순으로만 정렬돼서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워드랩이라는 게 있고 영문 균등이라는 게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워드랩이다 그럼 워드가 단어라는 뜻이죠. 단어에다가 우리가 랩을 씌워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워드랩이 얘예요. 자, 지금처럼 원래는 영문 균등하고 이렇게 영어가 써져 있는데 영어가 두 줄에 걸쳐서 이렇게 표시가 되잖아요. 이렇게 한 단어가 이렇게 떨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단어를 묶어서 그 다음 줄로 내리는 게 워드랩이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여기에 빈 공백이 이렇게 많이 생기죠. 이런 빈 공백을 없애주는 게 우리 영문균등이요. 영문균등이다 그러면 영문균등 워드랩 때문에 지금처럼 이런 단어가 내려갔잖아요. 내려갔을 때 요 사이사이 간격을 조절해서 공백을 없애고 문단의 양쪽 끝을 이렇게 맞춰주는 기능이 영문균등이요. 그래서 워드랩이다 그러면 워드랩은 단어를 다음 줄로 이동시키는 걸 보고 워드랩이라고 하고 영문균등은 단어 사이 간격을 조절해서 워드랩 때문에 생긴 그런 공백을 없애서 문장의 양쪽 끝을 맞춰주는 그런 기능이 영문균등이다 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홈베이스요. 홈베이스다 그러면 홈베이스는
문서 내에서 내가 어디에 있든 간에 내가 지정해 놓은 위치 있죠. 그 위치로 한 번에 이동이 되게끔 해주는 기능이 홈베이스라는 기능이요. 그 다음에 이제 다단이다. 그러면 다단은 여러 개 단으로 이제 구성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신문처럼 이렇게 한 장 하나의 문서에서도 이렇게 여러 개의 단으로 이렇게 나눠서 이제 문서를 편집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보고 우리가 다단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값, 디폴트 값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기본값은 말 그대로 그냥 기본값이요. 원래 처음부터 설정돼 있던 값. 내가 특별하게 따로 지정하지 않으면 그 값이 그냥 그대로 적용되는 그런 걸 보고 우리가 기본값이라고 하죠. 한글은 기본적으로 A4를 기준으로 하고요. 그때 이제 위아래 왼쪽 오른쪽 머리말 꼬리말 하고 이렇게 여백이 기본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따로 수정하지 않으면 그냥 이 기본값이 문서에 그냥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그게 기본값이요. 그 다음에 이제 센터링이라고 하게 되면 축구에서 센터링 있죠. 그거랑 똑같아요. 문서의 내용을 문서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정렬하는 걸 보고 우리가 센터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옵션이다. 그러면 옵션은 명령이 됐든 기능이 됐든 이런 걸 수행할 때 우리가 추가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을 보고 우리가 옵션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머지. 머지라는 거는 이제 두 개 이상의 파일을 하나의 새로운 파일로 만드는 걸 보고 머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두 개 문서를 하나로 만드는 거. 하나로 만들어서 새로운 파일을 생성하는 걸 보고 머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진이다. 그럼 마진은 문서의 균형을 위해서 비워두는 그런 상하좌우 그런 공백을 보고 우리가 마진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캡션이요. 캡션이다. 그러면 표가 됐든 그림이 됐든 그런 곳에 붙는 그런 제목이나 설명을 보고 우리가 캡션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런 캡션의 위치는 우리가 그림이 됐든 표가 됐든 그 위에 나타나게 아래에 나타나게 왼쪽 오른쪽 이렇게 위치도 내가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편집 관련 용어를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 얘는 각 용어들을 이제 구분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돼요. 뭐가 뭔지 구분할 수 있게 그렇게 정리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